때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뭐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 뭐 올려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유튜브에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그 웹엑스에 녹화가 돼 있을 테니까 그냥 해도 되려나. 아 네. 그냥 제가 네. 출석 그냥 웹엑스에 아니죠. 유튜브에 올려서 출석 체크를 그래도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들었어요. 추석 체크. 여러분들 빼고 다 나왔는데 추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 제가 올릴게요. 윤소영 학생이 왔다고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되죠.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네 그래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했고 또 오늘은 이제 자바 메소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바 메소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니까 뭐 잘하겠죠. 하니까 뭐 딱히 뭐 제가 뭐 설명할 만한 부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메소드라는 것 자체에 생소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좀 띄울게요. 여기 뭐 몇 명 안 되고 이게 녹화해서 뭐 강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뭐 하라고 하고 화면 공유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my first class 뭐 이렇게 있으면은 메소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죠. 일반적으로 메소드 하면은 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int 하고 max 펑션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렇게 네. 요게 바로 일반적인 그거죠. 일반적인 함수고 그다음에 int max 이거는 로컬 변수, 얘는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네. 제가 설명했죠. int max하고 if하고 하면은 if n1 n2 여기 파라미터가 들어가네요. 파라미터가 int n1 int n2 뭐 똑같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와 틀릴 게 없습니다. n1 n2 얘는 max는 n1 else max는 n2 뭐 이렇게 되겠죠. if else문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return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return max 뭐 요런 정도면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n1과 n9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매개 변수를 받고요. 그중에 큰 값을 return하는 게 바로 max 펑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멘트를 치면은 두 수 n1과 n2를 받아서 그중에 큰 값을 return 네. 여기 max 펑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면 시스템 프린트 아웃하고 네 이거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둘 중 둘 중의 큰 수는 하고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큰 수는 어? 큰 수는 플러스 아 네. 맥스 펑션 하고 아 네.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넘버 틀면 되겠죠. 11, 12 하고 플러스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하드 넘버가 들었는데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죠. C에서 쓰는 함수 main이 있고요. 그다음에 C에서 쓰는 함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뭐 요런 식으로 max 펑션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예 수를 정해 줘도 되겠죠. int A는 25 int B는 18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둘 중에 큰 수는 네.
A, A와 E 둘 중에 큰 수는 여기 A, B 쓰면 되겠죠. A, B. 뭐 요렇게 쓰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함수를 처음 써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해가 안 갈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해가 안 갈 만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함수를 여기 max 펑션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뭐 리턴 값, 그리고 함수 이름, 매개 변수,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뭐 매개 로컬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바에서의 함수도 역시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뭐 그전에 써봤으니까, 숙제라든지 수업하면 써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 X 마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뭐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아니면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뭐가 에러가 있다는 거죠. 코드에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클립스에서 요런 마크는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에러가 있을까 하면, 하나는 제가 타이핑을 실수했네요. 애를 해서 뭐 요건 고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러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max 펑션이라고 조금 전에 선언한 요 max 펑션 밑에 빨간 줄로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좀 이상하다는 거, 잘못 짰다는 거죠. 왜 잘못 짰을까?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뭘 잘못 짰냐면은, 우선 여기서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으로 먼저 함수를, 메인 함수를 정의했어요. C에서는 그냥 void main, int main 이렇게 돼 있었죠. 하지만은 그 자바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선언해 두고, 클래스 안에 퍼블릭 메인이라고 메인 함수를 퍼블릭 스태틱 이렇게 정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퍼블릭인 이유는 외부의 어떤 뭐 사용자 클릭을 할 때고 실행할 때 외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퍼블릭이라고 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거는 요거 외부에서 쓸 수 있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퍼블릭이라고 놓는 거고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메인 함수는 하나여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 코드 여러 개 만들면서 메인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메인은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 가지면 안 돼요. 두 개, 세 개 가지면은 뭐 시스템이 어떤 메인을 돌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하나, 메인은 일종의 그 프로그램의 큰 줄기, 프로그램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라고 보면 될 텐데, 메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스태틱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얘가 호출하는 함수, 얘가 여러 개로 카피본이 나오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태틱. 네, 그럼 이제 없어졌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여기서 스태틱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마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컴파일이 안 되고 에러가 있다고 그럴 겁니다. 에러가 해서 exception에서 unresolved compilation problem에서 컴파일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에 보면 요런 구문이 있어요.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method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게 스태틱이거든요. 메인은 스태틱. 즉 여기 보면 메인은 스태틱입니다. 여기 보면 메인은 스태틱입니다. 메인은 이 빨간색이 아니라 좀 요 색깔로. 왜 두껍지? 네. 메인은 스태틱.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왜 이렇게 크지 이게? 제가 좀 크기 좀 줄일게요. 음,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되겠죠? 네, 네. 메인은, 메인은 틱입니다. 틱인데, 근데 여기서 자바의 룰인데, 스타틱 함수는, 스타틱 함수만을 호출 가능.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물론 메인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잡았는데, 얘도 역시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 스태틱 함수에서 호출 호출하는 함수이므로 스태틱으로 선언.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바로 요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cannot make static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어 네. 만약 static으로 함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모든 함수가 그런 게 아니라 스태틱 함수일 때만 얘기해. 스태틱 함수에서 단어 함수 호출할 때 얘기입니다. 스태틱 선언하지 않으면 요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카피가 되나? 대놓기. 네, 요런 거.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죠. 엉뚱한 게 어 예. 이게 왜 뜨지? 네. 바로 전 시간 전 수업에 있던 카피한 부분인데 요게 카피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cannot make static to non-static method라는 게 뜹니다. 카피 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붙여넣기. 네, 요런 게 뜬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런 메시지가 뜹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항상 자바 프로그램 짜게 되면 메인 함수를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하나 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은 항상 public static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메소드는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max 펑션 요렇게 부르죠. 요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static 함수에서 부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똑같이 static으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네, 요렇게. 물론 이제 퍼블릭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보통 함수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퍼스트 자바에 요 맥스 펑션을 쓸 수 있거든요, 다른 클래스가.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이 이그젬플에서는 안 써도 돼요. 퍼블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수 분류내는 바로 요 클래스 내에 다른 메인 함수가 메소드가 클래스 내에 메인 메소드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 내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퍼블릭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다가 또 빠졌네. 네, 요렇게 점까지 찍어야 되나? 네. 다시 돌릴게요. 다시 돌리면은 요렇게 B 중에 둘째 큰 수는 25입니다. 약간 예제가 다르긴 한데 같은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요렇게 메소드라는 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메소드라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C 언어에서 함수와 다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거의 같은 모양이고요.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라면 요 앞에 퍼블릭을 붙일 거냐 말 거냐. 여기서는 안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습관적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냥. 메소드는 다 붙이고요. 변수는 다 붙이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차이점은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는 거. 그 C 언어에서 스태틱도 있죠. 그 정적 변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바에서 스태틱은 역시 말해서 정적이죠, 정적. 제가 글로벌 변수 쓸 때 스태틱 쓴다고 했는데 예, 요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쓰는 그런 함수라서 메인의 스태틱 에러는 스태틱은 항상 스태틱 함수는 스태틱 함수만을 호출하기 때문에 스태틱 함수에서 호출하는 함수는 항상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는 보통 리턴 값을 이렇게 가지는데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드. 그래서 이런 보이드 이것도 역시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스태틱은 메인이죠. 메인에서 테스트 스코어로 호출했어요. 즉 여기서 요 루틴을 좀 설명을 하면은 예. 아 음 스태틱 메소드인 메인에서 테스트 스코어
포출함으로 테스트 스코어도 스태틱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이 정도만 좀 그 특이한 점이고, 저는 뭐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할 줄 안다라는 가정에서, 물론 이제 할 줄 알겠죠. 문소연 같은 경우는 4 학년이고, 김동재인가요? 뭐 3 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승훈 뭐 다 학년이 다 있죠 지금. 뭐 3-4 학년 다 대부분이니까. 네. 뭐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출력하는 형식은 뭐 이런 거, 시스템이랑 패키지에 out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out이라는 객체에 프린트라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거. 좀 긴데 왜 기냐 하면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이 아니니까 그냥 printf라는 함수를 그냥 불렀으면 돼요. printf는 stdio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걸 그냥 따로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이름만 불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물론 여기도 임포트라고 해서 시스템이라는 걸 임포트하게 되면 굳이 시스템 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C언어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네,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수압이라는 거, 두 개 수압 펑션은 뭐냐면은, 예, 수압 펑션은, 네, 두 두 수의 값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수압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바꾸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네. 결과가 왜 나오다 마냐. 예.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연에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바꿨는데 나중에 함수를 바꾼 다음에는, 네,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아닌가? 아는 내용 맞죠? 이거는. 뭐 몇 명 없으니까 좀 뭐 애써 왔는데,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지각 처리인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6 분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선 먼저 체크를 했고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 지각 없습니다. 오는 게 어디야, 그죠? 오는 게. 뭐 여러분들도 뿌듯한 마음으로, 야, 다른 애들은 다 뭐 무료 추석이라서 뭐 보통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끼리 어디 방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뭐 그렇겠지만은, 뭐 어쨌든 네. 그 가족 개인적인 사정이고, 온 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듯해 왔는데 지각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각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간 정도에 다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도 혹시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 주면은 뭐 하겠습니다. 근데 지각 처리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요. 뭐 말 나온 김에, 네. 네. 어디 갔죠? 참가자 리스트를 보면 몇 명 없으니까, 아까 누구였죠? 어 이동욱 뭐 왔으니까 그렇고, 어 네, 이동욱 있나요? 지금 이동욱? 네. 요 수학 펑션 뭐 내용은 알죠?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 그죠? 듣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수업할 때 그 내용 포인터를 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나요? 네, 좋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두 개의 값을 여기서 함수 안에서 바꿔요. 바꿨는데 함수를 빠져나가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바꿨는데 안 바뀌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없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int ab가 여기서 서는데 ab가 바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요 값을 카피를 해 줍니다. 카피. 편의상. 즉 여기에 ab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ab는 바로 여기 선언되는 이 ab가 아니라 얘는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얘는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그래서 카피본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얘는 카피본. 네, 여기 보면 약간 좀 지저분한 컬러링을 일부러 했어요. 좀 보기 좋으라고. 근데 막상 보니까 영 보기가 안 좋네. 그냥 제가 여기서 다시 할게요. static, 마찬가지인가? static void swap 펑션.
네. swap. 네, 요렇게 뭐 swap 펑션이나 swap이 똑같죠. void swap 하고 여기 int a, int b 한 다음에 그다음에 int temp 하고 어떻게 되죠? void swap 그죠? 아 A는 템프는 A 그리고 어 A는 B 그리고 그다음에 음 B는 템프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이게 스왑이죠, 스왑. 요렇게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뭐 맥스 펑션은 두고요. A는 25, 18 시스템 프린트 아웃 그다음에 여기에 함수 불러줘 스왑하고 A, B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C 물론 약간 내용은 다른데 그냥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수학 펑션 A와 B 하고 그다음에 네 A 플러스 B 요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땡땡 요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A, B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수합을 했어요. 똑같이 요렇게 수합을 해 봅시다. 수합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수압이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A 함수 함수 내의 A와 B 요렇게 요거는 함수 밖의 A와 B라고 합시다. 이건 처음 A와 B 이건 함수 밖의 A와 B 요렇게 한번 정해 놓고 돌려 봅시다. 돌려 보면은 네. 예, 처음에 25, 18이죠. 처음에 여기 25, 18이에요. 여기 25, 18 선언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함수 안에서 바꿔줬어요. 바꿔준 게 딱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꿔줬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바꿔준 게 효력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죠? 누구한테 뭐 문소연 있나요? 문소연? 네. 요런 내용은 원래 알고 있었죠.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AB가 있어요. AB의 수합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요 AB 값이 곧 그 AB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요 A와 B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얘는 A와 의 카피본 카피본이 함수로 전달됨. 그죠? 그 카피본 왜 이렇게 안 나냐? 전달됨 카피본입니다. 원본이 카피본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음,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원본 계약서 뭐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카피를 했어요. 복사기로 카피한 다음에 친구 만나서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원본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원본이 진짠데. 그죠? 원본을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지. 그 원본을 가져다가 카피한 다음에 카피본 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수정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메소드 오버로딩 이건 뭐냐면 이건 객체지향의 언어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맥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 펑션. 그런데 오버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개 변수가 다른 메소드가 있는 경우 즉 뭐냐면은 맥스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두 정수 간의 더 큰 값을 구하는 함수죠. 메소드라고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함수라고 여러분들 했을 텐데 그건 C 언어 얘기고 로마에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네, 그냥 메소드가 아닌 메소드 참 어렵습니다. 메소드 영어로 하면 메소드인데 뭐 어쨌든
한글이 뭐 발음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쓰고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메소드에서 메소드 이렇게 쓰면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예전에 저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메소드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메소드라고 하고 메소드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어쨌든 큰 값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맥스 펑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두 개의 정수만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실수 간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문자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max int 펑션, max 더블 펑션 요렇게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자바에서는 이름은 똑같이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름 똑같이 하고 얘만 다르게 하면은 알아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얘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딱 요 자료형 요거 차이 있고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이 똑같으면은 요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매개 변수, 리턴 값 모두 다 똑같아야 됩니다. 즉 다시 쓰면은 네, C 언어에서는 잠깐만요. 네. 이 C 언어는 함수 이름이 다르면 리턴 값 자료형 매개 변수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함수 이름이 다르면이 아니라 같으면 매개 변수의 수와 자료형이 모두 같아야 한다. C 언어에선 그래요. C 언어에선 그렇지만은 자바에서는 상관없습니다. 함수 이름이 같으면은 자료형 뭐 이런 게 달라도 돼요. 다르게 똑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바뿐만이 아니라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모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 함수 자료형을 다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뭐 더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거의 장점이라면은 뭐 우리가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뭐 정수를 입력을 넣을 수도 있고 실수를 줄 수도 있고 뭐 문자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형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if, else 써 가지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같은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max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max 펑션이 있는데 함수 똑같은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는데 a b가 네, 여기서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선언하면은 a와 b가 정수일 경우 바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얘가 호출. 얘를 호출. 예. 그리고 만약에 AB가 실수인 경우 여기서 AB가 실수 여기가 AB 실수죠. 그래서 AB가 실수인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얘를 선언하게 됩니다.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얘를 호출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거예요. 오버로딩. 어 그래서 요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그냥 보기가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인테저라는 걸 미리 코딩하는 사람이 알고 이게 A다 B다 요런 거를 미리 알고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얘는 정수니까 max int 펑션 얘는 max 뭐 더블 펑션 이렇게 이름 다르게 해 가지고 따로 호출하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그런 걸 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C 언어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주어진 두 값에 큰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짠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뭐 정수를 다룰 경우도 있을 테고, 실수를 다룰 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숫자들, 심지어 복소수 이런 걸 다룰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복소수 같은 경우는 더 큰 수는 어떻게 잡나 그건 모르겠어요. 복소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다양한 자료형을 다루는 입력이 필요할 텐데 C 언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료형마다 다 다르게 함수 이름을 정합니다.
뭐 근데 좀 기왕이면은 이름 뭐 짓기도 쉽지 않으니까 돌림자 짓듯이 맥스 인트 펑션, 맥스 뭐 스트링 펑션, 맥스 더블 펑션, 뭐 맥스 뭐 리얼 펑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살짝씩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걸 지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름은 같고 다만 다르게 자료형만 매개 변수와 이 리턴 값만 다르게 선언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왜 객체 지향에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객체 지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이 생성이 됩니다. 많은 종류의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퍼슨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뭐 티처 클래스, 뭐 워커 클래스, 뭐 어쨌든 비슷비슷하네요. 고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레드 고양이 클래스, 뭐 빨간 고양이 클래스, 노란 고양이 클래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클래스, 뭐 페르시안 고양이 클래스, 고양이 종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 또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객체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객체가 여기 보면 마이 오버로딩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객체가 굉장히 많이 생길 테고 그 많은 객체를 다 인풋을 처리해야 되는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C 언어처럼 각 객체마다 다르게 다 다루는 함수를 다르게 만든다면은 굉장히 만들기 힘듭니다. 만들기 힘들다기보다도 이름을 다 다르게 하면은 굉장히 읽기가 가독성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독성이 어 좀 코드를 읽는데 좀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오버로딩을 지원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런 자료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요렇게 이름 하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맥스 펑션 맥스. 그 가독성이 훨씬 좋죠. 가독성 측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맥스 펑션은 바로 얘가 호출이 되고요. 이 맥스 펑션은 바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A, B는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보고 보통 C 언어에서는 요 이름만 가지고 함수 찾아요. C 언어에서는 그 테이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함수 호출하면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이름에 의한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함수 호출하게 되는데 이 객체 지향 언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러 개 필요한데 얘는 뭐냐면은 얘만 찾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같이 다 분류가 됩니다. 이 자료형이 인트인지 더블인지 이거까지 다 똑같이 C 언어에서는 함수 이름만 가지고 위치를 저장해 놓는 테이블에 이 언어 같은 경우는 모든 요 이름 말고도 이 자료형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뭐 테이블 같은 데 저장해 놓고 검색할 때 찾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버로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C 언어에서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아무튼 뭐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는 여러분들이 써서 알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객체 지향이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같은 맥스 펑션인데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호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인트와 더블만 있는데 갑자기 스트링 넣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기왕 하는 김에 요거를 제가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그리고 오버로딩이 요런 식으로 하나, 둘, 두 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도록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 요건 매개 변수의 개수, 한 메소드 이름은 똑같지만은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 매개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Say라고 하면은 바로 맨 위에 A.Say하고 인자를 이렇게 주면은 요 메시지 A.say 이렇게 하면은 3번. 요 부분을 제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코딩을 여러 명이면은 제가 뭐 하고 해봐라라고 할 텐데 그냥 코딩을 하죠. 네. 사실 이런 건 별로 잠깐만요. 이게 아니지. 이 이름을 다시 다 새로 정해야 되니까 그냥 얘는 다 빼고 얘만 넣고 제가 할게요. 뭐지? 제가 여기서는 그게 안 되네. 마커 빼고. 오케이. 네, 요렇게 카피를
네, 사실은 그 작년에 수업에 그 누구죠? 그 조교가 있었는데 조교는 카피 못하게 했지만은 저는 뭐 귀찮기도 하고 뭐 네,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니까 마이 잡아 이건 뺍시다. 잠깐만요. 이게 뭐지? 네, 뭔가 지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예, 마이 잡아. 요거 마이 퍼스트 잡아. 아, 얘를 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음, 이게 아닌데. 네. 아, 이렇게 뜨네. 음, 네. 요렇게.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얘를 네, 이 네,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소스 네, 네, 요렇게. 뭐가 좀 이상한데? 여기 빠졌네. 여기 빠지고 이렇게 하면 맞나? 네, 요거 이제 봅시다. 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건 맞나? 여기 하나 빠졌구나. 네, 좋습니다. 요렇게 네, 이걸 돌리면은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입력이 매개 변수가 없으면은 제일 위에 게 출력이 되고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 거 매개 변수를 바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얘를 매개 변수 3, 뭐 5번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오버로딩이라는 거 네, 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네,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함수가 여러분들이 C 언어의 예를 들면은 C 언어 같은 경우는 모든 함수는 이름이 달라야 돼요. 그죠? 모든 함수는 이름이 달라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름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괜찮고 다만 이름이 같은 대신에 매개 변수의 숫자나 자료형이 다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그런 걸 허용해 준다라는 거. 근데 자바뿐만이 아니라 C 언어 같은 경우도 네, 예,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은 매개 변수를 다르게 네, 네, 매개 변수를 다르게 이름은 같지만 이거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객체제한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체제한 언어의 특징. 그럼 왜 이런 특징을 가졌냐 하면은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객체장에서 객체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객체들을 다룰 테고 그 객체들이 매개 변수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여러 객체의 종류 뭐 여기에 따라서 이름을 다 다르게 짓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객체 그 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 루틴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보기도 어려워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독성 문제로 뭐 허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매개 변수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a say라고 하고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 이러면 안 됩니다. public void say string my message 뭐 이런 식으로 system ou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어,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똑같아요. 물론 매개 변수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x가 나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매개 변수가 다르게 my message and string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매개 변수 다르잖아요. 그죠? 괜찮다는 거. 헬로가 아니라 뭐 헬로 플러스 MGS가 아니라 MSG인데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매개 변수랑은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뭐 매개 변수나 뭐 매개 변수의 개수, 매개 변수의 자료형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public void say 하고 int I 뭐 이런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달라도 돼요. 그리고 시스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똑같은 say인데, 같은 함수인데,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의 종류, 개수에 따라 여러 개 다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요 부분, 요 메인 루틴, 이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더 훨씬 간결해져요. 간결해지고 작성하기 편해집니다. 작성이 편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유지 보수한 측면에서 계속 뭘 추가하기도 좋아요. 추가하기도 좋고 고치기도 좋아요. 즉 만약에 맥스 펑션의 내용을 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얘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편하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버로딩의 장점.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중간고사 문제는 예전에 처음 제가 이 과목을 맡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슷한 과목인데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과목 이름을 바꿨는데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제가 객관식 문제도 냈어요. 뭐 단답형 해서 냈는데 너무 어려워해 가지고 함정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함정을 살짝 파서 일부 학생만 살짝 함정에 뒤져서 살짝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함정을 너무 파 가지고, 네, 다 빠졌죠. 함정에 다 빠져 가지고 거의 뭐 반타작, 대부분이 반타작이었어요. 반타작이 TF 문제였거든요. 실제 1, 2, 3, 4, 사지선다도 아니고. 네, TF의 반타작이면 제가 함정을 너무 많이 판 거죠. 파도 함정이 아니라 거의 뭐라고 할까요? 거의 바닥을 다 판 거죠. 함정을 살짝 넣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공사를 해 가지고 거의 지하 주차장을 그 정도로 뭔가 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코딩으로 뭐 깔끔하진 않아요. 그것도 역시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너무 의심이 많아 가지고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잘하는 게 아닐까, 혹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곤란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매번 해요.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항상 쓸데없는 걱정을 해 가지고 문제를 내면서 '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거 하다가 만약에 여기 한 40명 30명 듣는데 뭐 20명이 다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채점을 성적 어떻게 주지?'라고 하는 전혀 도움이 안 쓸데없는 걱정을 항상 시험에 해 가지고, 네, 올해는 좀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올해는 좀 쉽게, 너무 어렵게 냈더니 뭐 어렵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의심병이 있어 가지고 '이거 너무 이렇게 쉽게 내도 되는 건가? 혹시 다 풀리면 어떡하지? 뭐 30몇 명 듣는데 한 10명 빼놓고 다 정답을 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걱정을 가끔 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쉽게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C 언어에서도 요런 내용 봤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명령어를 어떤 개발 툴에서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 넣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는 뭐 커맨드 라인 뭐 이런 거죠, 요런 거. 요런 터미널에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사실 이클립스에서도 실행할 때 run as, run configuration 요런 데 클릭하면은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rgument라고 있는데 여기 argument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argument를 예를 들면은 argument를 뭐 11, 12 뭐 요렇게 argument를 넣어요. apply 하고 close
뭐 이렇게 아규먼트를 넣으면은 여기에 네 시스템 점 아웃 점 예 요렇게 하고 여기에 아그 원 네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스 원 네 요렇게,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면은 네 오케이 하면은 요렇게 12가 뜨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12가 보일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11, 12 여기 아규먼트에서 TV가 뜨죠. 그래서 둘 다 출력하고 싶으면은 네 args 0 플러스 args 1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네 1112 이거 뭐 보기가 안 좋네. 이렇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시 네 요렇게 네 여기는 좀 무시하고요. 요 arg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시스템에 프로그램의 실행 때 어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값을. 그때 쓰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값을 주냐 하면은 사실은 보통 이제 이런 터미널 모드에서 값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런 이클립스 같은 툴 뭐 다른 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run configuration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뭐 매개 변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11, 12, 25, 100 뭐 이런 식으로 apply 하고 run 하면은 네 이렇게 25, 100 이렇게 뜨죠. 네 고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라는 게 있어요. 디스가 담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디스 파나 디스.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어쨌든 88은 파는 거 맞아요. 88. 88이라는 그 담배가 있거든요. 담배가 있는데 한때는 고급이었어요. 고급. 담배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은 어 뭐 역사라고 할 건 없고 이제 그 거북선이라는 게 있고요. 뭐 한 한라산이 아니라 뭐죠? 한라산이었나? 어쨌든 솔이라는 담배가 있고요. 옛날에 그런 담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게 가격대가 쭉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솔이 200원이다. 한 갑에 200원이다라고 하면은 거북선은 500원, 그럼 88은 1000원 뭐 이렇게 가격대로 해서 꽤 고급 담배였습니다. 88이. 물론 이제 계속 신형 담배가 나오면서 더 고급된 게 뭐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청자, 백자 뭐 이런 것도 있고 100원 뭐 이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대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MT를 갔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 굉장히 뭐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선배 있고 굉장히 어려운 선배죠. 굉장히 어려운 선배들이었는데 청자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펴 보라고. 그래서 폈는데 어유 그냥 뭐 네. 이게 뭐 그냥 뭐 담배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종이에다가 불 붙여 가지고 그 연기 마시는 그 느낌. 아유 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엠 요즘 같으면은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이 물론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새내기 세터라고 하죠, 세터. 그죠? 요즘 세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세터에 가서 뭐 선배가 담배를 권하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발식 같은 거는 하려나 모르겠어요. 요즘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3, 4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옛날 얘기인데 사발식 같은 거에서 크다란 어 뭐죠? 그 냉면 먹는 그 그릇에 소주를 소주랑 막 이렇게 담아 가지고 소주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막걸리 먹었던 걸 기억하는데 막걸리 가득 채워 가지고 물론 좀 센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소주를 가득 채운다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건 좀 약간 허세인 것 같아요. 소주를 그 냉면 사발에 왕창 한 번에 다 마시면은 거의 병원에 실려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막걸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걸리에다가 막걸리가 좀 부족해 가지고 맥주를 섞어 가지고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 뭐 담배도 뭐 청자 뭐 담배 피우러 피우고 근데 요즘 옛날 얘기고 요즘은 아마 뭐 그럼 큰일 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 생각이 좀 납니다. 디스가 나오니까 담배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88도 나오고 옛날 얘기했으니까 잠깐 났는데 어쨌든 디스는 뭐냐면은 이거는 간단히 요약해서 나입니다. 나, 나입니다. 나 아니 나라고 하기 사실 얘라고 합시다. 얘입니다. 얘. 이게 뭐냐면은 디스라는 거는 가끔은 요 객체 자체를
객체 자체를 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나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너 오늘 뭐 했어?"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좀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뭐 "소연이는 뭐 오늘 뭐 낮잠 잤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소연이 오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건데 그냥 "나 낮잠 잤어. 나 낮잠 잤어." 이러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그 대학 다닐 때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있더라고. 이 그 뭐 만화에서만 나오는 뭐 이런 뭐 "야 너 오늘 뭐 했어?" "아 나 오늘 낮잠 잤거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소연이는 낮잠 잤어." 뭐 이런 근데 그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진짜. 네 어쨌든 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지금은 다 소멸돼서 멸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얘기니까. 아주 옛날. 네 어쨌든 이거예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 this는 나입니다, 나. this 나. 그러니까 여기서 my this는 뭐냐면은 얘로 호출하는 거예요, 얘. my this 얘. 그냥 my this 하면은 요죠. 소연이는 이렇게 본다면은 this는 나예요, 나. 그래서 뭐 요렇게 해도 되는데 네 요렇게 호출한다라는 거. 네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그냥 my this에서 my this 해도 돼요. 되는데 그게 좀 좀 뭐 좀 안타깝다 싶으면은 네 this 이러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호출하는 거. 뭐 "야 너 오늘 숙제했어? 너 뭐 좀 요즘 힘들던데 뭐 어려운 거 있어?" 뭐 나 요즘 되게 힘들어. 뭐 되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라는 게 디스고요. 그냥 소연이는 힘들거든." 뭐 이러면은 네 물론 요즘 멸종했을 수 있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옛날 얘기인데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만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세상은 참 넓구나. 뭐 이렇게 만화의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이 옛날 기억이 납니다. 나예요, 나. 자기 자신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호출할 때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디스점 넘버도 뭐냐면 내 넘버 이거예요. 내 넘버. 요렇게 해도 돼요. 요것도 되는데 요것도 돼요. 둘 다 된다는 거. 근데 요걸 쓰는 이유는 왜냐 하면은 네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요 넘이 있어요. 이 매개 변수 넘이 얘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매개 변수 넘이 얘입니다. 얘고요. 그리고 네 요 넘이 얘고요. 요 넘이 얘입니다. 요렇게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굳이 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냥 이름 다르게 하면 되잖아. 그죠? 굳이 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이름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여러 곳에서 헷갈리게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헷갈리든 안 헷갈리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어쨌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이름이 있을 때 얘랑 이름이 같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점 넘 하면 이건 내 넘이고 요 넘은 남의 넘 왜 딱 밖에서 떨어져 나오네. 떨어지네. 요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라고 하면 요렇게 생성자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얘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의미하는 거. 이 디스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 넘은 얘. 이 화살표를 일관성 있게 해야겠네요. 요 디스점 넘은 얘죠. 얘고요. 네, 이것도 일관성 있게 갈게요. 어, 이렇게 다시 일관성 있게 얘죠. 네, 얘. 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런 걸 쓴다는 거고 은근히 쓸 일이 좀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프린트 넘, 인트 넘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보면 얘가 있죠. 프린트 인트 넘은 20 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넘 하면은 바로 얘가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넘이 두 개죠.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쓰여요. 왜냐하면은 얘가 가장 가까운 애니까 가깝잖아요. 그냥 넘 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넘 하면은 네 그냥 넘 하면은 가장 가장 가까운 변수
변수 아, 네, 동명 변수들 중에 가장 가까운 변수. 얘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의미한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 말고 여기 얘를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디스 붙이면 돼요. 디스. 내 놈. 얘도 내 건데 어쨌든 규칙상 요 놈은 요 안에 있는 거고, 디스는 이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 내 클래스, 나 자신. 요건 변수에 있는, 얘는 메소드 안에 있는 애고, 내 클래스의 넘, 디스 클래스, 나 자체 클래스의 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얘입니다. 얘를 호출하는 거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름을 굳이 뭐, 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뭐 이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할 때 뭐 A, B, C, D 뭐 이렇게 정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의미를 담아서 지으면 좋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키운다고 할 때 이름 지을 때 뭐 옛날에 뭐 10명, 15명 낳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때 짓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낳자고 막둥이 뭐 이렇게 뭐 마당새는 이제 그거지만 어쨌든 뭐 이름 대충 짓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 누렁이 강아지 이름이지만 뭐 어쨌든 근데 뭐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 짓다 지쳐가지고, 근데 요즘 뭐 많이 안 나니까 한두 명 정도 뭐 이러니까 뭐 심지어는 그걸로도 지쳐가지고 뭐 이제 강아지 이름도 정성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러다 싶은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길게 짜다 보면은 변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기왕이면은 기왕이면이 아니라 의미 담아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짓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 저는 이제 왜 그러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스태틱 메소드 얘기가 나왔어요. 스태틱 메소드 얘기가 나왔는데 메인이죠. 그러면은 메소드를 그냥 호출할 때는 그 메소드는 항상 스태틱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스태틱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스태틱 말고 그냥 메소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모든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선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오브젝트 인스턴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소드로 추가하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네,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스태틱, 여기 말고 좀 앞에다가 씁시다. 여기.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스태틱 메소드만 호출 가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non static는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이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그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출하는 사용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메소드를 쓰고 싶은데 걔는 스태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스 만든다는 건 뭔지 알죠? 그냥 객체 인스턴스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뭔가 만드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걔를 가지고 쓰자는 거죠.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게 이제 자바에서의 메소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매개 변수가 이미 제한이 돼 있어요. 2개, 3개, 4개 천원을 하다 보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제한 없이 막 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점점점, 네, 점점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을 텐데 자바 코드에서는 점점점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매개 변수가 더블이라는 형식으로 무한하게 다양한 종류를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10개 넣을 수도 있고 20개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10개인지 20개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length라는 요걸 이용해서 매개 변수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점점점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데 뭐 가끔 유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어 어떤 숫자들의 리스트를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길이를 잘 모르고 선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리 코딩이라는 게 어 모든 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략적인 플랜만 정해진 상태에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길이가 얼마인지 모를 때 이제 점점점 해서 하면 된다는 거고, 넘버스에 그 값들이 들어오면은 그 값의 length로 전체적인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finalize라는 게 있어요. finalize는 뭐냐면은 finalize는 일종의 이거는 finalize는 반대 개념입니다. 생성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즉 생성자의 반대 개념. 즉 객체가 다 쓰고 다 객체의 사용이 끝났을 경우, 사용이라고 실행이라고 합시다. 실행이 끝났을 경우 마무리 작업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별로 안 써요. 이거는 그냥 놔둡니다. 놔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혹시나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잘 안 쓰고요. 안 쓰는데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해 주는데 혹시 돌리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자동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원인을 보고 약간 작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숙제. 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요거는 네, 두 번째 숙제. 이 페이지 넘버가 없어서 아깝네요. 8장. 두 번째 숙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 두 개 만듭니다. 두 개 만들고요. 사각형은 변수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메소드를 가지는 거고요. 렉트 유저는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도 역시 렉트 유저는 바로 뭐냐면 얘는 네, 얘는 메인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메인 있는 있는 네, 클래스 보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를 가지면은 이 출력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출력은 사각형의 임의로 주어진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출력한다. 임의로 여러분들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런 걸 해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습니다. 얘도 역시 얘가 메인을 담고 있는 거고요. 네, 쓰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력은 여기서는 채널을 몇 번 임의의 횟수만큼 채널과 볼륨을 임의의 횟수만큼 변경시킨 후에
해서 그의 최종 채널 숫자와 수와 넘버와 볼륨 을 출력한다. 네, 요겁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숙제. 네, 제가 지금 있기 전에 이 클래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숙제. 그 출석 관리, 이게 아니죠. 과제 관리. 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 등록. 자바 프로그래밍 프랙티스 두 번째죠.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정확히 2주 후에, 2주 후에, 이렇게 되나요? 맞나? 음, 맞죠? 네, 2주에 요 정도. 다가, 네, 자바, 두고요. 그 다음에, 어, 제출물, 코드, 다가 결과 화면 캡처. 네, 요 부분은 내면 됩니다. 그리고 호목 2는 우선 여기, 챕터 08에 08의 1, 2번. 네, 요거를 우선 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숙제. 앞에 뒤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브레이크 타임은 약 10분 정도 가지고 할 텐데 그 전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10분 7시 20분에 한번 출석 체크를 좀 할게요. 뭐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새로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바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네. 수업 대기할게요. 수업하기 전에 먼저 출석 좀 체크 좀 할게요. 1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이거는 숙제고 네. 네 그리고 출석 관리. 아까 6 명이었는데 3 명이 더 왔네요. 이제 봅시다. 잠깐만요. 김서영 어디 갔지? 김서영 나갔나? 네. 출석만 하고 나간 것 같아요. 뭐 그냥 봐 둡시다. 그리고 윤소영 네. 그리고 이동욱, 이승훈, 이은표 있고 장원석, 최지훈 최지원 네 홍진원 네 요렇게 되면 되겠죠? 네. 네. 체크했습니다. 네. 확인할게요. 지금 있는 학생 확인할게요. 김동재, 김서영, 문소연, 윤소영, 이동욱, 이승훈, 이은표, 장원석, 최지원, 홍진원 이렇게 여기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빠진 학생 있으면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빠진 학생 없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올릴 테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다 그 출석 체크를 코멘트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내용에 이어서 할게요. 이제 파일 다루기 자바에서 파일 다루는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조금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가 골치 아픈 부분이냐면은 파일 다룰 때 디렉토리 같은 게 이제 좀 골치 아픈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요렇게 파일 다루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객체를 먼저 형성시켜 줘야 돼요. 객체는 뭐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객체를 먼저 형성해 줍니다.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파일에 값들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저장돼서 읽는데 그 값들이 읽는 게 순서대로 읽게 돼 있거든요. 즉 어 파일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읽기 때문에 스트림 객체를 형성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파일이라는 게 그렇죠. 파일이 어딘가 써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돼 있고요. 요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요렇게 먼저 만들고 요렇게 객체를 먼저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파일 이름이 될 거예요. 얘는 파일 이름. 네, 이렇게 될 테고요. 이렇게 읽으면은 그다음에는 이 객체에 메소드를 호출하면 해서 읽고 쓰기를 해 줍니다. 즉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 읽고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메인에서 그냥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 부분 네. 제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메인에서 쓰면 되니까 네. 파일 먼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 throws IO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파일을 읽는데 여기 그리고 try 요 부분이 있어요. 파일을 읽는데 파일이 없다든지 디렉토리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파일을 못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일 자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생깁니다. 물론 코드상으로는 에러가 없지만은 실행 중에 런타임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문제 때문에 이런 파일을 읽기에는 이런 throw IO exception과 try, finally 요런 걸 해 줍니다. finally 이런 내용을 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요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드를 좀 짜겠습니다. 파일 input stream
널, 네, 파일, 아웃풋, 스트림인데, 뭐 빠졌지? 인하고, 아웃, 네, 요, 결국 에러 메시지네. 왜 뜰까? 네, 요걸 먼저 해줘야 되네요.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여기 임포트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잊지 마세요. 여기 에러가 뜰 텐데 에러가 나오면은 여기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요걸 해줘야 됩니다. 요걸 해줘야지 이제 찾아서 이걸 객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try, 그 다음에 finally,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try는 이는 new file input stream 하고 네 input.txt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out은 new file output stream output.txt 이런 식으로 네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c 하고 파일 하고 루프 돌리면서 파일하고 읽는 방법은 이래요. c equal in.read 예,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out.write 예,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에러가 많이 뜨네요. 왜 에러가 뜨지? 봅시다. add throw declaration 요거 좀 전에 설명해 놓고 네, 제가 네, 깜빡했네요. 요거 여기 throw 요거를 안 해주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exception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throws 네, 여기서 IO exception도 없다고 뜨네. 이런 경우는 네, import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네,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임포트하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로컬 변수 네, 네,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로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레코멘데이션이 있죠. 이렇게 하라고 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finally 하고 if in null 라고 하면은 네, in.close C에서도 파일 핸들링 할 때 close 하는 걸 많이 써봤을 거예요. out이라고 한다면은 네, out.clos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파일이 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렇게 뜹니다. 바로 java io.file not found exception 이건 파일이 없다는 거죠. 없을만 합니다. 왜 없냐면은 네, 알겠지만은 파일을 안 만들었어요.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어디에 만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좀 그 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long configuration 보면은 ARE exception에서 뭐 이거는 없어지니까 이거 빼고요. 네, environment 뭐 이렇게 해서 source, default 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얘네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그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네, ls 해서 여기인가? 이클립스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윈도우즈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윈도우 처음에 여러분이 실행시킬 때 아마도 아마도 처음에 실행시킬 때 뭐 어디 워크스페이스 이런 거 정의하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디렉토리로 가면 될 겁니다. 퍼스트 자바 아, 네, 여기에 있지 여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저도 잘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input.txt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네. 되나 봅시다. 네. 네. 다시. 음 글쎄요. 아 네. 여기에 뜨는 게 아니죠. 네. 그건 파일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아웃풋 여기 점 파일 하나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프롬프트가 안 떠 가지고 네 쪼금 좀 보기 힘든데 네. 여기 C 네 요렇게 한번 해 봅시다. 네. 네. 이게 인트로 읽어 가지고 이 ASCII 코드로 보이는 것 같아요, ASCII 코드로. 네.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뭐 어쨌든 파일은 제대로 생겼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일 디렉토리는 어디 있냐면은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이 파일은 파일은 요 파일은 어디 반대로 이 파일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클립스 깔았을 때 보이는 네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내의 어 네 그 클래스 디렉토리의 존재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은 파일은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파일을 읽는 거는 사실은 스캐너라는 함수가 좋은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인풋 테스트 이렇게 됐죠. 한번 요걸 한번 원래 그 이 내용대로 바꿔 봅시다. 여기 요 파일이 있는데 네 요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쪼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디렉토리 가지고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맥이긴 한데 뭐 윈도우나 뭐 그게 그거니까 뭐 큰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네 자바 여기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인풋 아웃풋이 생겼죠. 그래서 이 인풋 텍스트를 좀 바꿔 봅시다. 이거 말고 네 뭐라고 돼 있었죠? 그 내용의 테스트 파일입니다. 네 여기 이거는 테스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봅시다. 네. 저장을 해 보고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네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나오고 최종적으로 네 아웃풋 텍스트에 요렇게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파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짠다는 거 그 파일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우선 인포스트 객체 파일에 대한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파일의 객체 생성하는데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요 exception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파일을 다룰 때는. 왜냐면은 파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다라고 하고 실행시키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넣어 주면 되죠. 뭐 IO exception 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throws 예 요렇게 치면 될 겁니다. 요렇게 치고 그다음에 try finally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try는 말 그대로 try 하는 거예요. try해서 요걸 해 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무작정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실행시키면 파일이 만약에 없다든지 하면은 그냥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무작정 실행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무작정 실행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요거 트라이 해 보고 잘 되면은 파이널리는 최종적으로 요 부분 마치면은 이거를 끝내는 루틴입니다. 물론 요 루틴은 만약에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크로스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C에서 파일 다룰 때 크로스하는 부분 항상 넣어 뒀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파일 리더라는 게 있어요.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일 리더는 얘는 그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읽기 보통 스트림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리더라고 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했던 거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전에 파이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요렇게 크로스를 여기 명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rows exception 이라고 돼 있죠. 여기 throw exception에 빠졌는데 네, 여기 캐치, 트라이 캐치 구문을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다룰 때, 먼저 지금 현재는 디폴트 디렉토리로 바로 요 디렉토리를 썼어요. 여기 보면은 pwd에서 이렇게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내에 자바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폴트가 아닌 새로운 뭐 원하는 장소에 파일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절대 경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명은 어디서 찾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 컴퓨터 이런 걸 눌러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맥이라서 좀 다른데 윈도우즈에서는 내 컴퓨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경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맥에서는 요런 식으로 경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부분 윈도우즈에 있을 테니까 내 컴퓨터에 보면은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의 리스트도 이런 메소드를 써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디렉토리 리스트에서 파일 객체를 만들면은 잠깐만요. 예, 요렇게 네. 잠깐만요. 예, 이렇게 네,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파일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은 뭐 파일 먼저 할 일은 파일 스트림을 먼저 만들고요. 스트림 객체 만들고 그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읽고 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건 아주 기본적인 읽기 쓰기 방법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뭐 객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읽기 같은 경우는 뭐 스캐너 객체 쓸 수도 있고 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아마 찾아보면은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게 있는데 예외 처리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요 예가 바로 그 예외 처리의 예가 될 텐데 조금 전에 했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코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 처리. 코드상에는 문제 없죠. 문제 없는데 코드 밖에 환경적인 문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일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 input.txt 파일이 있죠. 파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죠. 근데 뭐 어쩌다가 지웠어요, 이거를. 뭐 지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걸 지웠다고 할 경우에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웠을 경우에 파일이 없어요. 없으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안 돌아가겠죠. 바로 오류가 날 텐데 이렇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루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외 처리는 바로 뭐냐면은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 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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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행 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 코드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컴파일을 할 때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돌릴 때 실행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했다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인테저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열을 넣었다든지 하는 부분들, 또는 파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들 코드상에는 사실 문제는 없어. 코드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컴파일 에러는 안 뜨는 거예요. 컴파일은 잘 됩니다. 아주 잘 되지만은 돌려봤더니 안 돌아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자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을 돌리는데 뭐 되게 뭐 게임 갑자기 크래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또는 뭘 돌리는데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자꾸 뭐가 워닝이 뜬다든지 프로그램이 쓴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론 코드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문제 여지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쓰고
뭐 오류가 나오고 하겠지만은 실행 중에 어쨌든 컴파일러 에러가 잡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 그런 에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은 잘 돼요. 근데 뭐 로직상의 문제로 또는 어떤 실행 환경상의 문제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뭐 그죠? 뭐 알고리즘 예를 들면은 뭐 무한 루프가 돌 수도 있잖아요. 컴파일은 다 돼요. 컴파일은 다 되는데 무한 루프가 도는 실행식 때 무한 루프가 이게 로직의 문제인 거죠. 또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접속이 안 돼요. 뭐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실행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루틴을 왜 따로 만드냐면은 만약에 실행 시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탁되니까 그럴 때 이제 정지를 하지 않고 뭔가 깔끔하게 처리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뭐냐면은 네. 요렇게 이 내용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요 내용을 컴파일하면은 이렇게 메인에서 컴파일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익셉션이 없답니다. 이 익셉션 처리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또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바에서 배열을 4개짜리를 잡았는데 5번째 요소도 억세스한다. 이거는 컴파일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컴파일을 잡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럴 때는 이런 익셉션이 생겨요. 이런 실행 중의 문제들. 요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해결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익셉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익셉션 throw 라는 걸 써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throw. 네.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첫 번째 방법은 try catch 구문을 쓰는 거예요. try catch. 그리고 요런 exception class 하나 정의해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 네, 이런 방법을 써서 한다라는 거고요. finally라는 거는 이제 뭐 항상 실행되도록 하는 조금 전에 봤죠.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exception 내용이 왜 try 캐치, 익셉션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겁니다. 세 개 써서 만약에 이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부분을 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if else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쓸 수 있는데 프로그램 코딩상 if else를 쓰지 않고 그냥 그 exception을 써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코드를 짰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try catch문을 넣고 exception을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뭐 예배 클래스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네, 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게 있고 많이 쓴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너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인너 클래스는 뭐냐면은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가진 겁니다. 여기서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 이게 원래 클래스죠. 여기에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너 클래스라고 해요. 인너 클래스. 인너 클래스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음,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클래스, 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인너 클래스, 얘가 아니라 얘가 인너 클래스죠. 클래스 안에 클래스. 예,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보안적인 요소, 보안이라고 해서 뭐 시큐리티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의 내용을 아무나 못 다루게, 아무나 변경하고 호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너 클래스의 목적이에요. 요 클래스의 내용은 요거는 얘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인너 클래스로 작성하게 되면은 네, 이 인너 클래스의 메소드들은 아웃터에서만 어, 사용 가능. 뭐 이런 이렇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클래스 메소드의 활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쓰는 게 이너 메소드입니다. 즉 클래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너 클래스 사용.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이너 클래스는 또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에 액세스하는 데도 사용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빗 클래스가 있어요. 프라이빗 변수가 있으면 얘는 요 클래스 안에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프라이빗이니까 프라이빗 클래스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그래서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요 프라이빗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너 클래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정의, 활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너니머스 이너 클래스는 이너 클래스로 잡았는데 굳이 이름을 뭐 그냥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 그냥 어너니머스 클래스로 그냥 선언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알면 좋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로 그냥 클래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정의하는 이런 걸 이제 어너니머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간편하게 쓸 때 쓰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그걸 따로 정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여기서 활용될 때 바로 선언하는 요런 내용이 바로 어너니머스 이너 클래스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 자체가 네. 아이고 이건 안 되나? 오각형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안 되네. 요렇게 클래스 자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어너니머스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클래스인 경우엔 따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클래스 자체를 매개 변수로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자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금방 끝났네. 사실 여러분들이 좀 확인 좀 하고 화면도 확인하고 좀 돌리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음 네. 어 네. 너무 일찍 끝났는데 음 뭐 일찍 끝나서 나쁠 건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네. 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인너 클래스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아주 잘 작은 클래스의 메소드 별로 작은 클래스 따로 별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렇게 간단히 선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외에도 사실은 익셉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쓰면 됩니다. 트라이 캐치해서 물론 여러분 직접 선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들도 있고요. 익셉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익셉션은 근데 익셉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파일을 다룬다든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열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익셉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뜨면은 그럴 땐 트라이 캐치 익셉션 써 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거예요. 트라이 캐치 익셉션, 이디엇 익셉션은 새로 정의한 건데 굳이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exception 2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throw 요렇게 나오는 거 잠깐만요. 여기 설명을 좀 되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외 처리할 때 여기 exception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파일 핸들링 했다시피 첫 번째는 파일 핸들링 했다시피 여기에 여기 메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여기 throw IO exception 요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try catch 요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안 하고 try catch하고 실제 exception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try catch죠. 여기 try catch 이렇게 있고 throws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실수했나? 이게 왜 빠졌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할 때 예외 처리를 할 때 어디 갔죠? 요렇게 close new exception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throws와 throw의 차이는 throw는 확인된 예외 처리에 연기하는 이건 명시된 예외 협조안 쓴다라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throws는 네 이미 빌트인된 예외 클래스 사용이라고 한다면은 네 얘는 뭐냐면 사용자가 정의한 한 예외 처리 또는 어 빌트인된 예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사용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명시적으로 사용이라는 건 여기서 뭐가 생기면 여기서 exception을 던져라라는 거죠. 일종의 exception throw exception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일종의 뭐 문제가 생기면 백기 수건 던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수건 던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수건을 던지면 이제 권투 경기할 때 수건 던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exception은. 그래서 exception 구문 요런 구문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은 아마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당황할 거 없이 이 exception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코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코드가 실행 중에 발생할 만한 문제들, 실행 중의 상황들, 뭐 실행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어떤 컴퓨터 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내외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뭔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게 익셉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 없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 처리해라."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때 익셉 처리할 때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온 위치에서 수건을 직접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throws 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수건 던져라."라고 하는 어떤 블록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수건 문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테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좋아요. 이은표 학생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네. 윤소영 학생 좋고요. 네. 혹시 출석 안 부른 학생은 없겠죠? 네. 김서영이라는 학생이 한번 출석만 부르고 바로 튄 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즐거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지금 다리 제 방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오늘보다 내일 보면은 아주 뭐 둥그런 큰 달이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 추석 잘 보내고요. 아마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아마도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뭐 뭐 서울에서 친지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들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 집에 안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제주도 출신들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과에서 본 적은 없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수업 듣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